자, 지금부터 중국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이고요. 매주마다 만나는 분이죠. SK증권 경기 PIB센터 이종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중국 이슈가 꽤 많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차이나 리스크도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양회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함께 있는 것 같거든요. 먼저 저희가 그 위기 요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중국의 화웨이 기업에게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는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중국 측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그 글로벌 타임즈 반응밖에 잘 안 나온 상태인 것 같아서요. 우리 지난번에도 바로 언급을 했지만 그 스이농 교수가 얘기한 디커플링이 지금 굉장히 현실화되면서도 속도가 붙는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그때도 트럼프 행정부나 이제 트럼프를 옹호하는 것에 거의 타겟 정조준하는 느낌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가 그 액션을 취하자마자 지금 자기네는 그 거기에 맞춰서 애플이나 퀄컴을 아예 지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거기에 또 이제 옹호를 했던 그 뭐 어디죠? 저 호주. 호주한테는 지금 바로 그 뭐 수입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보리에 대한 관세를 뭐 80% 물리는 방안을 좀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역 분쟁으로 본인들은 일파만파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사실 무역 분쟁의 갈등 부분 그다음에 책임 전가 앞서서 뭐 이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기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공통점은 약간 레임덕이에요. 게다가 이제 트럼프는 코앞에 이제 그 선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을 책임 전가하는 그런 남탓 그 분위기 기조는 계속 갈 것 같고요. 근데 그 디커플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기가 너무 감정적에 치우치는 모습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이제 중국한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나름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고 하나 지금 중국은 미국을 겨냥한 부분이 아니라 트럼프를 옹호하는 부분이나 아예 이제 무역 관련한 부분은 거기에 맞대응하는 그 기업을 언급하는 거죠. 앞으로의 양상도 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1차 무역 합의 전 무역 분쟁은 미국 대 중국 정말 거대한 G2의 싸움으로 보였다면 이제는 트럼프를 옹호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트럼프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이어지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면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이제 그 대사 그 중국 대사 죽은 부분도 바로 즉각적으로 솔직히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면서 뭔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의 어떤 액션이나 의도나 이런 부분을 다 인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대응 수위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지금 대응하는 것 같아요. 괜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나 떨어뜨리려고 저러는 것 같아라는 말을 했던 건 아닌 것 같네요. 정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면전 양상이 아닌 정말 국지전 양상으로 앞으로 흘러갈 가능성. 그 때문에 사실 그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은 좀 적을 수 있어도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희가 외신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애플과 같은 기업들의 피해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회 요인 한번 살펴볼 텐데 중국 양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전인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4월 20일 날 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그 신프라 우리가 신인프라 좀 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이런 부분에 좀 정의를 내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정보 인프라라고 하면은 이제 신기술 기반의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을 사업 정의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융합 인프라라고 해서 우리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런 융합, 스마트 교통 우리가 뭐 가장 예를 들어서 아예 미국하고 공조하는 그 테슬라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인프라라고 해서 과학기술 개발, 그다음에 제품 연구 개발해서 그 중대한 그 과학기술 인프라 부분을 좀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언급되는 부분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게 그 뭐 알게 모르게 지금 백신 개발이 1상이 아니라 2상까지 지금 다 진행되고 800명 정도 지금 임상 실험해서 7월 달에 백신이 나온다는 얘기도 약간 겉돌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근데 이 부분이 요거에 좀 맞물려서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보융합 신인프라라는 요 이제 인프라 사업 정의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4월 20일 날 내렸다. 이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양회에서 인프라 사업에 우리가 전통적인 인프라 사업 앤드 시인프라 투자 이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괜히 정의를 내리진 않았겠죠. 네. 그러면 이게 근데 말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정보 인프라, 뭐 대략 뭐 5G 같은 거 약간 포함될 것 같고, 그렇죠. 뭐 통신망 5G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통신망 좀 포함될 것 같고. 근데 융합 인프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거 너무 방대하잖아요. 뭐 혁신 융합 인프라, 스마트 교통. 이거 우리가 직접 투자할 때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례로 아까 제가 뭐 테슬라나 전기 자동차 얘기했지만 우리 그 자율주행 자동차 할 때 이게 5G망이 어느 정도 기반이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뭐 이렇게 기술들이 말 그대로 융합됐다라는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기 스마트 교통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인프라는 나름 이제 그 모든 신기술이 지금 다 미국에 집약돼 있는 부분도 이제 자기네도 이제 이 부분을 키우겠다. 그래서 왜 우리 그 무역 분쟁이든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계속 미사일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거는 언론이나 이런 데다 하나 부각이 안 됐는데 지금 중국이 그 이후로 서너 번 계속 쏘아 올렸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기재가 안 돼 있죠. 근데 항공, 우주 뭐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더 이제 강조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회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해야 될 산업 분야가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의료나 제약 부분은 제가 좀 한번 더 정리한 다음에 뭐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이렇게 뭐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제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뭐 지적하셨듯이 신인프라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약간 그런 또 제스처를 볼 수 있는 게 그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이라는 CETC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로나19 백신 생산 작업장을 건설함. 이거는 또 발표를 했거든요. 건설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갖췄어요. 근데 요거하고 좀 맞물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전에 언급드렸듯이 백신이 지금 7월 목표로 좀 한다는 얘기도 뭐 솔솔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지금 글로벌하게 굉장히 양적 완화가 뭐 초역대급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 그래서 이 글로벌 통화 정책 및 양적 완화에 따른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수혜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게 금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의 사실 부동산 버블이다 이런 얘기 사실 올 초에도 조금은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든 부동산 자산은 공산당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그 우리가 따지는 시장 경제 논리에 중국은 정확히 매여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이제 1인당 고객이 뭐 1인당 어떤 개인이 4채, 5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걸 과연 버블이라고 표현할까?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련한 산업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와 그러니까 공산당과 좀 공조하는 그런 부동산 뭐 개발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워낙 양적 완화,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팽창을 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동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금값이나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이 개발 관련 산업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어요? 아마 연결선상이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 바로 언급했던 그 맥주 생각나시죠? 네. 우리가 좀 잘 짚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맥주가 그때 소개한 이후로 바로 20% 다 올라갔어요. 칭다오 맥주도 그다음에 그때 주강 맥주였나요? 한번 그러면 그 차트를 좀 볼까요? 칭다오 맥주 한번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거의 2주, 열흘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저희하고 딱 느낌이 동양인들끼리 맞나 봐요. 지금 약간 더운 시기이고 해서 같이 굉장히 요거는 한 15%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주강 맥주는 한 2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다 내수 진작 위해서 소비 많이 이렇게 진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에서 다른 기업들은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봐도 이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약간 변수가 많이 체킹이 돼서 사실 이런 그 소비재, 그렇죠. 그다음에 내수주 위주로 많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조금 짚어드릴 만한 게 작년에도 언급했고 3.1중공업이 사실 우리 전통적 인프라 구축 사업에 이제 3.1중공업을 많이 언급했는데 네. 이게 지금 긍정적인 요인은 정책 호조가 계속 이렇게 그 호조에 같이 간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네. 반면에 지금 지난주에 이게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4명의 대주주가 1,798만 주를 초과하지 않을 지분을 매각할 계획. 그래서 대주주,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기네 이제 좀 매각을 할 거다. 워낙 지금 시세 차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 맞춰서 공시를 좀 정확히 내보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시 시점에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는 지금 모양새입니다. 악재이긴 하나 그래도 이제 공시는 좀 분명하게 하는 그런 기업이면 사실인 거는 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지금 가져온 종목은 보리부동산, 경력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영성부동산 3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제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대부분 그 현금이 지금 부동산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아요. 부채 대비해서 보통 막 2배씩 갖고 있고 현금성 자산을.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많이 뭐 그 지금 공실에 대한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 정부 기조에 맞춰서 투자, 그다음에 얘네가 노령화에 따라서 양로 산업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케이스를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이 봐왔거든요. 모니터링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리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기업이에요? 네, 지금 여기는 말 그대로 토지 개발도 하고 분양도 하고 판매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얘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동산 그 개발 업체 중에서 이제 그 현금이 제일 많은 좀 회사고요. 지금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거래소에서 상장된 이제 부동산 중에서는 좀 가장 좀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력부동산은 지금 이 그 면세점을 뭐 지분 100% 인수할 계획도 갖고 있는 좀 탄탄한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영성부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그 보리부동산 같은 경우는 3, 4선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에 대해서 약간 등급제를 매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영성부동산은 확실하게 1선 도시 위주의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 자회사의 또 분할 상장 계획도 있는 여기도 역시 좀 현금성이 좀 탄탄한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세 회사의 주가를 보면 그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네, 그리고 뭐 버블이다 뭐다 이런 다 편승에 맞춰서 좀 많이 내려앉았는데 저는 결론은 이제 뭐 하이퍼 양적 완화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금에는 오히려 지금 기회를 많이 놓쳤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약간 이런 그 현금성 자산도 좀 탄탄한 부동산의 개발 회사에 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한 9월 정도까지 분할 매수하는 접근도 좋아 보입니다. 네. 아니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저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 더 궁금한 게 뭐냐면 다음 주에 뭐 하냐면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리부동산하고 경력부동산하고 영성부동산하고 성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리부동산은 뭐 4선 도시, 뭐 이게 중소지방 도시, 영성부동산이 1선 도시면 이게 어느 게 더 나은지도 한번 비교해 보고 싶고 어떠세요? 다음 주에 다음번 출연하실 때 이걸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세요. 일단 뭐 짧게 말씀드리면 보리부동산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좀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그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SK증권 경기 PIB센터 이종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